요거는 진짜 더 활용도 높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동작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메모를 생성할 수 있게 되고요. 카메라, 사진 찍기가 실행이 됩니다. 일반 모델 사용자들은 이런 기능 못 쓰나요?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와, 평소랑 좀 배경이 다르죠? 제가 드디어 이사를 했는데요. 지금 앞에 짐이 막 다 널브러져 있는데 일단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저처럼 아이폰 15 시리즈를 새로 구입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영상이 필요할까 고민을 하다가 딱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교체 시기가 평균 3년을 넘는다고 하죠. 그래서 오랜만에 새롭게 아이폰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을 당황스러워할까? 어떤 점을 필요로 하실까? 생각하다가 이번에 새로 크게 바뀐 iOS 17 그리고 전작 아이폰 14 때부터 달라진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부터 프로에만 들어간 이 액션 버튼 활용법까지 아이폰 15 사용자라면 무조건 알아야 될 10가지.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렛츠고! 먼저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는 코스메틱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아이폰 15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거는 초반에 바로 확인을 해야 48시간 이내에 교환이 가능하니까 제품 받으시면 바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케이스를 끼우기 전 상태로 다른 핸드폰에 플래시라이트를 켜서 전면 디스플레이랑 후면 그리고 측면부 그리고 하단 구멍까지 꼼꼼하게 스크래치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도장 벗겨짐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카메라 유리 안쪽이거든요. 지금 저는 보호 링을 끼우고 있지만 처음 구입하셨을 때는 이 카메라 유리 안쪽까지 이 후레쉬라이트를 잘 비춰가지고 먼지가 없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모델은 무음 버튼 부분도 한번 봐주시고요. 프로 모델은 요번에 이 새롭게 추가된 동작 버튼 작동하는지 확인하시면 일단 외관은 통과입니다. 이제 아이폰을 켜서 디스플레이가 불량인지도 확인을 해볼게요. 요것들은 모두 어두운 환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어두운 곳으로 이동을 하세요. 확인하는 방법은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디스플레이 및 밝기로 가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트루톤을 켜져 있다면 꺼주시고요. 그리고 다크 모드와 라이트 모드 중에서는 라이트 모드로 진행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밝기는 최대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나가고 있는 이 화면을 멈춰서 한번 확인해주세요. 디스플레이의 픽셀이 검정이라든지 흰색이라든지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불량일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아이폰은 오줌 액정인지 벚꽃 액정인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먼저 벚꽃 액정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화면 밝기를 반 이하로 낮추고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화이트 화면을 띄우시고 확인해보시면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줌 액정도 확인을 해볼게요. 요거는 아이폰 하나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에 쓰던 비교 대상 기기나 다른 아이폰이 있으면 좋거든요. 최대 밝기로 올려주시고요. 지금 나가는 화이트 화면을 켜주시면 됩니다. 두 개의 폰에서 화이트 화면을 띄워놨을 때 두 화면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한쪽이 유독 노랗게 보이거나 색상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얼룩덜룩하게 보인다면 불량입니다. 다만 이렇게 화면이 좀 노랗게 보이거나 붉게 보이는 현상만으로는 교환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 색상 필터로 들어가신 다음에 색상 색조로 화이트를 맞추시면 됩니다. 여러분 눈에 맞게. 자,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섬세하게 건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색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정확하게 색상을 제대로 표시하는 핸드폰이 있다면 같이 두고 비교하면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불량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설정이죠. 바로 배터리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아이폰을 처음 구매하시고 마이그레이션으로 다 옮긴 다음에는 필수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먼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으로 가셔서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확인을 하시면 지금 iOS 버전 확인할 수 있고요.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면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배터리 잔량 표시가 원래는 안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처음 구매하신 다음에는 배터리 잔량 표시를 넣어주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화면 위쪽으로 퍼센테이지가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서 배터리로 들어가신 다음에 배터리 성능 상태 및 충전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성능 최대치가 100%인지를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 구매했는데 성능 최대치가 100%가 아니라면 무조건 교환을 하셔야 돼요. 새 기기에서 100%가 안 나온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충전 방식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충전 최적화 설정, 여기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충전 최적화 설정을 80% 한도로 해두면 아이폰이 80%까지만 충전이 되고 배터리 노화를 늦출 수가 있어요. 나는 배터리 노화 필요 없어요. 난 그렇게 오래 쓸 거 아니에요. 그냥 100% 충전해서 쓸래요 한다면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에서 일반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정보로 들어가서 맨 아래로 내려서 보시면 배터리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이폰이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새로 상용되었는지, 그리고 사이클 수, 이 배터리가 얼마나 자주 충전되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 아이폰 중고로 구매하실 때 확인을 하시면 좀 눈탱이 맞는 일이 덜하겠죠? 다음은 액션 버튼을 살펴볼게요.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에서 특히 프로 모델에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이 액션 버튼, 기존에 들어가 있었던 무음 버튼을 액션 버튼으로 변경한 건데요. 이 액션 버튼이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동작 버튼을 설정하려면 설정에서 쭉 내리시다가 동작 버튼이란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무음 모드로 변경을 할 것인지, 이렇게 동작 버튼을 눌렀을 때 무음 모드나 벨소리 모드로 변경이 되죠. 혹은 집중 모드를 켜고 끄고도 할 수 있고요. 카메라로 설정을 해두면 동작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가 켜집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단축어를 활용하면 다른 어플이나 동작으로도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액션 버튼을 무궁무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우선은 이 단축어로 설정을 해놓고 단축어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단축어들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음악 인식, 사실 이 기능은 많이들 사용하시죠. 놀러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좋은 노래가 나와, 무슨 노래인지 알고 싶어. 그럴 때 그냥 동작 버튼을 누르면 길게 눌러서 바로 음악 인식을 실행을 합니다. 단축어 설정을 통해서 이 액션 버튼에 내가 원하는 앱을 실행할 수 있게 즐겨찾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단축어를 사용해도 되지만 더 활용도 높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나만의 동작 버튼 만들기입니다. 단축어 앱에서 위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동작 추가를 누르고 여기 동작 검색에 메뉴에서 선택을 검색해서 선택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버튼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는 메모를 자주 쓰는 편인데 이렇게 귀엽게 이모지도 넣고 메모 이렇게 넣고 또 카메라도 넣고 싶거든요. 카메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 상태에서 메모 버튼을 눌렀을 때 뭘 실행할 거냐, 카메라 버튼을 눌렀을 때 뭘 실행할 거냐를 이 사이사이에 껴주는 건데요. 앱 및 동작 검색 요거를 쓸어 올려서 이 중에 메모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메모에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뭐 음성 메모도 있고, 이 중에서 나는 새로운 메모를 생성하는 거를 실행을 하겠다. 그러면 선택을 했을 때 이 실행하는 동작이 지금은 맨 밑에 가 있잖아요. 요거를 꾹 눌러서 이 메모 버튼 아래에 놔주세요. 그러면 이 메모 버튼을 눌렀을 때 메모 생성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앱 및 동작 검색에서 카메라를 검색해서 포토를 또 추가를 해줄게요. 이렇게 한 번에 길게 눌러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카메라 바로 밑에다가 놔줄게요. 자, 이렇게 해놨을 때 방금 생성한 단축어잖아요. 이름을 한번 바꿔줄게요. 여기서 이름 변경으로 동작 버튼 메뉴, 네, 이렇게 해주고 완료를 해볼게요.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서 동작 버튼으로 들어간 다음에 단축어에서 나의 단축어에 가면 있거든요. 나의 단축어에서 내가 만들었던 동작 버튼 메뉴 단축어를 추가를 해주시면 이제 이 동작 버튼을 누르면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든 단축어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이게 버튼이라고 했었잖아요. 메모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메모를 생성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카메라를 누르면 카메라 사진 찍기가 실행이 됩니다. 나
나는 메모랑 카메라 말고 더 많은 것들을 넣을래 하실 때 다시 단축어로 들어가셔서 점점점 3개 요걸 누르시면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항목 추가를 해서 또 이모지도 넣고 동영상 다시 앱 및 동작 검색에서 카메라 검색해서 비디오를 선택을 해요. 꾹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아래쪽에 동영상 버튼 아래에 놔주면 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새로운 버튼이 생성되고 동영상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 찍기로 바로 가기가 실행이 되죠. 이런 식으로 단축어를 계속 추가를 하면서 내가 자주 쓰는 동작들을 빠르게 열어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동작 버튼은 15%에만 있는 버튼이잖아요. 일반 모델 사용자들은 이런 기능 못 쓰나요?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반 사용하시는 분들은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으로 가주세요. 여기서 터치 내려보시면 이 뒷면 탭 고르신 다음에 2중 탭, 3중 탭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에다가 넣을 수 있는데 여기에 2중 탭에 뭘 설정해 놓으면 너무 자주 눌려가지고 3중 탭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3중 탭에 들어가 보신 다음에 이제 쭉 내려보시면 단축어가 나와요. 이 단축어들 중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동작 버튼 메뉴를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뒷면을 이게 근데 잘 안 듣긴 해, 사실. 요거는 진짜 본인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진짜 무궁무진해지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연락처 포스터도 여러분 꼭 설정을 해두세요. 센스쟁이가 되기 위해서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을 때 배경화면처럼 내 명함, 포스터가 나오는 건데요. 전화 앱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연락처 탭으로 들어가시면 내 카드가 있어요. 맨 위에. 내 카드 눌러서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내 카드를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연락처 사진 및 포스터 요걸 눌러주세요. 편집 버튼 눌러가지고 포스터에서 사진 앨범으로 들어가서 내 사진 중에서 고를 수도 있고요. 어머, 뭘로 할까? 다 너무 예뻐.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 포스터도 사진 선택을 해가지고 크기 조절 같은 것도 하고요. 스타일 쓸어넘기기 해서 뭐 배경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여기에 내 이름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세로로 띄울 수도 있고 가로로 띄울 수도 있고 색깔도 마음대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완료 이렇게 해주시면 내 포스터가 완성이 되고요. 여기서 계속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내 포스터도 만들어지고 또 옆으로 넘기시면 새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포스터를 여러 가지를 제작을 해둘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바로 네임드롭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임드롭은 새로운 에어드랍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 두 폰을 맞닿게 하면 내 연락처 포스터를 다른 사람과 바로 교환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잠금 해제 상태가 아니어도 교환창은 뜨거든요. 상대방에게 번호를 넘겨줄지 아니면 이메일을 넘겨줄지 선택하는 창이 뜨지를 않아요. 그래서 잠금 해제를 하고 네임드롭을 진행시켜 주시면 되고요. 교환 방법은 꼭 맞대지 않더라도 나란히 옆으로 둬도 되고 뒤로 맞대도 됩니다. 그래서 교환을 할 때 받기만 함 또는 공유가 뜨는데 둘 다 공유를 누르셔야 교환을 할 수가 있고요. 둘 다 받기만 하면 공유가 되질 않아요. 자, 이 에어드랍을 좀 더 활용을 해볼게요.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일반에서 에어드랍으로 들어가 보시면 기기를 서로 가까이 가져오기라는 기능이 iOS 17에 새로 생겼어요. 이 설정만 해두면 이 이미지를 보내고 싶다 하면 이 이미지를 켜놓은 상태에서 기기만 가까이 붙여도 파일이 슝 하고 보내집니다. 공유 이렇게. 그러면 바로 받아지죠. 그래서 기기를 서로 가까이 가져오기 기능을 켜두면 더 간편하게 에어드랍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인식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그냥 옆에 붙기만 해도 바로 막 이렇게 공유가 돼버리더라고요. 꼭 필요할 때만 이 기능을 켜서 사용하시는 것도 무방할 것 같아요. 카메라 설정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번 아이폰 15와 15 프로는 둘 다 48메가픽셀 고해상도 카메라가 탑재됐는데요. 설정에서 카메라로 들어가신 다음에 카메라에서 포맷, 프로 로우 및 해상도 제어기 이거를 꼭 켜주셔야지만 48메가픽셀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꺼두면요 어떻게 되냐면 카메라를 열었을 때 별다른 설정 버튼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 프로 로우 및 해상도 제어기를 켜두시면 위쪽에 로우 최대라는 버튼이 생겨요. 그래서 이 로우 최대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놓고 사진을 찍으면 실제로 사진 정보를 봤을 때 이렇게 48메가픽셀로 찍힌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5 일반 모델은 또 설정이 약간 달라요. 카메라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포맷으로 가셔서 보시면 해상도 제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켜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카메라에서 이제 JPEG 최대라는 버튼이 생겨요. 요거를 켜서 촬영을 해주시면 일반 모델에서도 마찬가지로 48메가픽셀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비디오 촬영 중에 혹시나 색감 변화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설정에서 카메라에서 비디오 녹화에서 내려보시면 화이트 밸런스 잠금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설정해 주시고 촬영을 하시면 비디오 촬영하는 동안 화이트 밸런스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이나믹 아일랜드도 알아볼게요. 일단 전작 14 프로에서 처음 선보인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이제는 프로 모델과 일반 모델 둘 다에 들어갑니다.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핫스팟 사용할 때라든가 뭐 노래를 틀었을 때나 노래도 틀면 이렇게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둘이 합쳐지고요. 다시 스와이프하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여기서 둘 중에 실행하고 싶은 거를 눌러주시면 바로 그 창으로 가는데요. 이렇게 닫아주시면 다시 위쪽으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사용하시면서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탠바이 기능도 살펴볼게요. 화면 상시 표시랑 같이 iOS 17에서 업데이트된 기능인데요. 설정에서 스탠바이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충전할 때 가로 모드일 때 탁상시계처럼 사용 가능한 모드인데요.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스탠바이 기능 외에도 이제 앱을 받으시면 좀 더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앱스토어에서 아이스크린이라는 앱을 찾아서 설치를 해줄게요. 아이스크린 앱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아이콘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우리는 스탠바이를 꾸밀 거니까 이 위쪽에 있는 버튼 중에 스탠바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스탠바이 디자인들이 나와요. 진짜 다양하죠. 막 이런 비행기 창문 디자인으로도 할 수 있고 라디오 같은 느낌으로도 할 수 있고 엄청 다양하게 있거든요. 여기는 추천 목록이고 DIY로 들어갔으면 더 다양하게 꾸미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양쪽에 하나하나씩 선택을 해서 위젯을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충전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설정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하나는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위젯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받은 걸로 위젯을 변경하고 싶으면 꾹 눌러서 이렇게 넘기면서 여러 가지 위젯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위젯 검색에서 아이스크린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이스크린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스몰 위젯을 추가해주시면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이제 이걸로 선택을 한 다음에 커런트 위젯에서 선택 버튼을 누르고 내가 넣고 싶은 위젯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고양이 픽셀 클락 레프트를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뜨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완료해주시면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겁니다. 너무 귀엽죠? 이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한 스탠바이 디자인으로 가로 모드로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짝짝짝! 너도 기분 좋지? 냥냥냥냥냥! 자, 그리고 드디어 아이폰 15 시리즈에 이제 아이폰이 C타입 포트로 변경이 됐는데요. 무선 충전은 아니지만 유선을 통해서 역 충전도 가능하고요. C2 라이트닝 선으로 에어팟 충전도 할 수 있고 C2C 선으로는 갤럭시나 C포트 기기들 충전까지 다 가능합니다. 요거는 프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일반 모델도 다 가능한 기능이고요.
프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일반 모델도 다 가능한 기능이고요. C타입도 더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아이폰 15 시리즈 새로 구입하셨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10가지 팁들 알려드렸는데요. 역시 스마트폰은 본인이 얼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하셔도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비싼 돈 주고 새롭게 샀으니까 최대한 새롭게 들어간 기능들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유용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아이폰 15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